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개헌 논쟁입니다. 예. 지금 이 개헌 논쟁은 윤석열 대통령도 최종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또 아니면 아닌 대로 떠나서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최종 변론에 담길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또 불씨를 또 살린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개헌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개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최후 변론에 최악의 경우가 뭐냐. 예. 자기가 탄핵 기각을 전제로 해서 나와서 정치 일정을 밝히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거, 이게 큰 문제다. 최악의 경우다라고 했는데 그 최악의 경우가 이제 발생해 버렸잖아요. 아하. 그럼 개헌에 대해서 얘기할 계제가 못 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탄핵 심판이나 받으면 돼요. 즉 그것을 꺼내는 것은,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다음에 등장할 대선 주자들이 할 얘기거든요. 본인이 할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할 처지에 있지도 않아요. 일단은 탄핵 심판 걸려 있죠. 또 한편으로 뭡니까? 지금 내란죄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거 100% 유죄 나옵니다. 그 유죄가 나오면 중죄가 나와요. 그 무기형 나옵니다. 그거는 내란죄이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뭐 앉아가지고 반성은 안 하고 그런 식의 일정 밝히고 그 주제가 됩니까? 그거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고, 국민들 염장만 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최후 변론 끝나고 나가지고 그냥 지지율 같은 거 보게 되면 뚝뚝뚝뚝 떨어지고 역풍이 지금 불고 있잖아요. 예. 그런 사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개헌이다라는 거, 이것도 원래 숟가락 얹은 거거든요. 제일 먼저 누가 꺼냈느냐 하면, 내 기억에 따르면 개헌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낸 것은 오세훈 시장이에요. 아. 오세훈 시장이 3년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먼저 했고, 예. 그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고, 거기다 이제 숟가락 하나 얹는 꼴이 된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일단은 개헌 찬성 여론이 높게 나와요. 과반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55%, 그다음에 반대가 34%거든요. 그러니까 찬성이 약 21%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87년 체제예요. 아. 우리가 지금 있는 게, 그때는 단임제를 했던 게 하도 대통령이 뭡니까? 장기 집권을 했단 말이죠. 장기 집권 획책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박정희는 18년간 집권을 했고, 그러니까 전두환도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단임제를 막 묶어놨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폐해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가 성숙했습니다. 보통 이제 옷이 자라면, 아니, 그러니까 몸이 자라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네. 지금 몸은 이렇게 커졌는데 옷이 아직도 유치원생 때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몸이 제대로 자라지 저 못하는 같았으면 터졌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헐크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폐해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더 큰 문제는, 헌법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볼 때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 선거법, 아. 선거구제,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를 택한 거. 그것도 87년에 여파로 택한 거거든요. 예. 그때 뭡니까, 민정당에서 불리하니까 중선거구제를 했거든요. 중선거구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1위를 한다 하더라도 2위로 자기들이 당선되게 되면은 또 과반을 먹고 들어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중선거구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로 소선거구제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승자 독식이 돼버리면서 양쪽에 이제 못하기 경쟁을 해도 되는 이런 정치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한테 너무 권한이 몰리다 보니까 예. 대통령에서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때도 그것 때문에 파동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예요? 당무에 막 간섭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가 옥새 들고 나라샤 막 이러고, 그러다 결국은 뭡니까? 최순실한테 휘둘리고, 예. 그래서 감찰관이 그걸 지적하니 감찰관을 잘라버리고, 뭐 이러다가, 그러면은 조언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언을 못하고 그냥 딸랑딸랑 하고 가다 결국 탄핵 맞아버린 거잖아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따가가지고 당대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당대표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당선된 당대표 막 쫓아내고 막 이랬단 말이죠. 이런 짓 하다 결국 뭡니까? 탄핵을 맞았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가 되냐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 분산시키는 이런 식의 개헌이 좀 필요하다. 예. 이런 게 있겠고, 두 번째로는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했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선거가 너무 잦아요. 대선 끝나면 뭐 지선이 있고, 지선 끝나면 뭐 국회의원 선거 있고, 매년 선거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정치 과잉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좀 하려고 하면은 뭐 중간 심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결국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추자라는 거예요. 4년 중임제로 하고 국회의원하고 선거랑 맞추게 되면은 어쨌든 한쪽이 이기고 뭐 지고 이게 분명해지겠죠.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맞추려면 이제 임기를 단축해야 된다. 이런 의도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감대를 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전두환 감옥 갔죠. 노태우 감옥 갔죠.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감옥 갈 뻔하다가 스스로 목숨 끊었잖아요. 불행하잖아요. 근데 박근혜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 갔죠. 그다음에 이명박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죠. 요번에 윤석열 또 감옥 가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된다고 한다면 현행 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국회 좀 이 권력도 줄탄핵 또 줄탁금 할 수 있는 것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아마도 이제 뭐 그 오세훈 시장은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국회 해상권도 주자 견제할 수 있게끔 이러는데 그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그런 논의는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이런 걸 꺼내게 되면은 개헌 논의라는 게 사실은 이 얘기 나온 지도 한 20년 됐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됐거든요. 노래만 불렀네요. 노래만 부르고 안 네.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대개 후보 시절에 그 얘기를 해요. 후보 시절에 딱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판을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개헌 이슈를 던지게 되면 의제를 내가 선점하고 막 끌고 갈 수 있거든요. 막 그래요. 그래 놓고서 딱 당선 딱 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입 싹 닦아버리네요. 왜? 나 대통령 하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 너무 편해 지금. 예. 그러니까 굳이 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또 뭐냐면 개헌에 반대했던 쪽에서 또 개헌하자 얘기해.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못 들은 척하다가 자기가 이제 위기에 빠집니다. 정권의 위기에 빠지면 그때 또 개헌론을 딱 꺼내. 아. 국면 돌파용으로.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이제 찬성했던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것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박근혜도 그랬었어요. 박근혜도 그때 십상치 사건 터지고 최순실 막 터지고 뭐 탄핵 국면에서 개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나? 지금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자기 위기에 몰리니까 그때서야 개헌하자고 한단 말이죠. 그게 먹히겠어요? 야당에서 받겠어요? 당연히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딱 핀치에 몰리니까 아니 저기 임기 초에 그냥 우리 개헌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딱 하면 얼마나 좋았어. 내가 정말 임기 단축하고 말이죠. 딱 맞춰서 임기를 단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개헌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막 박수 받고 끝냈을 거예요. 안 하다가 지금 탄핵 심판되고 심지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개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나 잘해. 이런 소리 듣지. 말이 떨어질 수밖에 없네. 그렇죠. 지가 뭐 어떻게 탄핵이 인용되는 게 100% 확실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앉아가지고 탄핵당하고 그다음에 구속된 사람이 그다음에 탄핵에서 인용이 된다.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복귀 못해요. 왜? 구속 상태거든. 어떻게 복귀해?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 속에서 그걸 딱 던진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냐면은 개헌론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만. 그러니까 개헌론이 지금 그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대통령이 딱 나오게 되면 그 초를 치는 격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뭐야? 제가 원하는 거네? 그러면 개헌하자고 했던 사람들도 이게 뭐지? 괜히 안 하고 싶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자기 재판이나 받고 자기 심판이나 제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안 하고를 떠나서 뭐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언젠가는 또 해야 되고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기 단축 기한 걸 맞춰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이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발주자들은 일단은 후발주자들은 자기들이 2위잖아요. 2위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은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가 당선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과감없이 던지는 거. 지금 개헌해야 된다, 개헌해야 된다. 그다음 마침 뭐가 있냐면 국민들 사이에 광범한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슈를 선점할 수가 있죠. 아젠다 세팅을 딱 해버린 겁니다. 오세훈이 던졌고. 그런데 오세훈이 딱 던졌는데 이거 까딱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고립될 수도 있거든요. 생각해봐서 저 사람 대통령 나온다 그러는데 자기는 3년밖에 안 한데 저런 사람한테 맡겨도 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음. 다른 주자들이 안 받아버리면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가 쉬웠는데 예. 다행히도 다른 주자들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 김동연부터 뭐 등등 뭐 한동훈도 받고 등등.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적어도 정치권 내에서 일종의 대세가 돼버리고 이재명만 딱 고립된 형국이 딱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묘수가 돼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예.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걸 받을 수가 없거든요. 왜 받을 수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받았다 그러면 자기 말로 뭐라고 합니까? 개헌은 블랙홀이다라고 하거든.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국힘에서 얼마나 닭짓을 해줍니까? 따놓은 당상인데. 지금 국힘에서 이재명 당선을 위해 가지고 십몇만 명을 모여가지고 데모까지 해주거든. 신난 거거든. 저러면 저럴수록 중도층 마음은 다 돌아선다는 걸 알고 우리 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하고 있어요. 아, 나는 중도 보수야. 그다음에 원래 보수가 해야 할 일을 쟤네들 극으로 가가지고 보수가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어. 그것까지 내가 해줄 거야라고 하면서 저쪽에서 비오던 중원을 먹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잘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레임은 바로 뭐냐면 내란 프레임이거든. 그다음에 탄핵 프레임이에요. 내란과 탄핵 프레임. 그다음에 다행히도 저 사람들이 그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허부적거리고 있는 거야. 그냥 가면 돼. 이길 수 있어. 아주 무난하게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거기다 갑자기 개헌이 딱 나오게 되면 이게 싹 잊혀지면서 어디로 가요? 프레임이 옮겨지거든. 그럼 선거 치기가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리하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탄핵, 내란 이거는 잘못이 분명하거든. 쟤들 탓이야. 이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개헌으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 시스템의 탓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하. 이거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는. 예. 그다음에 이 사태를 벌어진 데는 대통령의 책임도 있지만 니들 책임도 있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봐버리거든. 그러니까 책임론이 분산돼 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일단은 대선 딱 치러지게 되면 그 책임론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이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아웃이 돼버린 거야. 아웃이 돼버린 가운데 개헌으로 가게 된다? 예. 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윤석열을 향했던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들이 그다음 윤석열의 제기했던 그 책임론이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자기한테도 돌아올 수가 있는 거고. 3월 26일 보자. 이렇게 되네. 그다음에 그건 나중 얘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기한테 유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프레임이 딱 전환되게 되면 누구 책임론이 가장 먼저 부상합니까? 윤석열 책임은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왜? 탄핵 인용됐는데 뭐.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책임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직 책임지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헌은 블랙홀이다라면서 경계하면서 딱 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임기 단축이에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왜냐하면 이재명은 말이죠. 지금 재판이 중지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지만 설사 중단된다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직 딱 끝나잖아요. 그럼 바로 감옥 갈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3년 후에 바로 감옥 가? 아니죠. 5년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5년은 있으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그 퇴임 이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아니면 대법원이라든지 여기다가 임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법원 구성에 그러니까 법원의 인사를 통해 가지고 법원 구성에 관여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을 짤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은 여러 가지 입법을 하겠죠. 예를 들어 형량을 낮추거나 뭐 등등등등 입법 같은 걸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한데 3년이면 너무 짧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5년 해먹을 걸 갖다 3년 해먹는 거 이것도 엄청난 손해인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냐면 자기가 시간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퇴임 이후에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판을 그 시간 안에 짜야 되는데 5년이면 시간이 충분하죠. 근데 3년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게 되면 고립이 되는 거죠. 모든 주자들은 자기가 실제로는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일단 오세훈, 한동훈 다 찬성하 나왔죠.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의 후보들도 개헌 얘기하고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재명하고 일단 붙어봐야 되고 선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약한 고리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빨리 그쪽으로 이제 옮기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국힘 주자들뿐 아니라 저쪽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비이재명 그 후보들도 같이 합의를 해서 아마 협동을 하는 양상이 될 거예요. 그럼 이재명이 이제 고립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사코 지금은 내란을 극복할 때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하지만 교수님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
또는 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가 나올 때 이 개헌 더 불붙을 가능성, 그래서 개헌을 하는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개헌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하. 쉽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이 반대하게 되고 만약에 이재명이 이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 이제 개헌론이 잦아들 거야 아마. 그 개헌 왜냐하면 선거 전략상 개헌 얘기를 꺼내면 안 되거든요. 계속 공격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공격을 받는 가운데 스스로 고립되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받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예. 다른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국가를 위해 가지고 내가 임기를 갖다 양보하겠다. 근데 너는 그거 못하냐? 이런 식의 이제 비아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개헌까지 가는 건 또 쉽지 않아요. 아하. 또 이주주자들도 어떻게 될지 압니까? 그런 문제죠. 항상 그래봤거든. 예. 그러니까 후보 때는 막 얘기하다가 또 막상 대통령이 되면 또 생각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뭐예요? 막 던져도 괜찮고 너무 막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급 보증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겠고 하지만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정말 개헌론을 갖다가 개헌이 가능하려면 정말 진정성을 가진 후보가 당선돼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되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후보들이 대선에 나가는 후보들이 뭐 다 약속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라도 가능하면 좋을 것 그게 같은데. 아마 경선 과정에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하. 여러 후보들이 나왔을 때 대선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그런 또 이벤트가 벌어지겠죠.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87년도 직선제 개헌 이후 지금 여소야대가 되면 꼼짝도 못하는 대통령, 또 대통령은 권력을 잡아도 권력만 잡으면 소통은 하지 않는 지금의 대통령, 국민들은 변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